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반찬 좀 많이 해줘. 갈 때 싸가게.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2시간 동안 부엌에 섰습니다. 70세가 넘은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녁 6시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물 반찬을 한 입 먹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조금 짠 것 같아요. 애들 건강 생각하면 덜 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손은 숟가락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며느리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인 채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줘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해줘도 뭐라고 하는구나. 예전에 제가 며느리였을 적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제가 오히려 먼저 며느리 눈치를 봅니다. 혹시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혹시 저 반찬하면 또 뭐라고 할까? 이 집에서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한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짜다는 말,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달라는 말,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이 내려앉았을까요? 이틀 전에도 반찬을 해주었고 그저께도 손주를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흘 연속으로 아들네가 왔습니다. 매번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바삐 오가며 밥을 차리고 손주를 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조금 짠 것 같아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나는 지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구나.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받는 대상이구나. 이 집에서 저는 쉬면 눈치가 보이고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집도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 집이 편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이 집이 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평가를 들으며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였고 며느리는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를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의견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좀 옛날 같아요.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제 귀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옛날 같다고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국을 데운 게 문제였을까? 반찬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였을까? 손주를 안고 있었던 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냥 제가 문제였을까요? 그 말은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 아이를 키운 방식, 집을 지켜온 방식, 그 모든 게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이 통에 담아주세요. 이게 냉장고에 잘 맞거든요. 제 반찬통은 옛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통은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릇은 식기세척기 쓰셔야죠. 손으로 씻으시면 힘드시잖아요.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0분 동안 설거지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바닥에 혼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는 원래 혼자 놀아야 자립심이 생겨요. 요즘은 그렇게 키운대요.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주는 계속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반찬통도 맞고 식기세척기도 맞고 자립심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은 배려인데 역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을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손주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저에게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가르치러 온 거구나.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저녁 모임 있어서요. 애는 좀 봐주실 수 있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집 오면 마음이 편해. 우리끼리 있으면 애 때문에 싸우기만 하는데. 그렇게 둘은 나갔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주보다 제 자신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마였을까요?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같다는 말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상하게 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다가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이후로 아들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먼저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30살 무렵 시어머니 집에서 명절을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밥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국이 식었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침부터 몇 시간을 부엌에 섰는데 국이 식었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역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되고 핸드폰을 봐도 되고 평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권위도 없고 쉴 권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혼나지도 않는데 존재가 사라집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말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혼나도 적어도 제 자리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중받는 것 같은데 제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재울 때 옆에서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블루라이트가 애한테 안 좋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애 울 때 안아주시면 버릇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대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합니다. 아들도 눈치를 줍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틀렸어도 며느리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맞아도 시어머니가 말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봅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할도 자리도 쉴 곳도 없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권위도 없고 쉬어도 되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 혹시 나 혼자는 아니었나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아들네가 자주 오는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에 여행 가려고. 애는 이틀 정도 맡아줄 수 있지?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좀 약속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거웠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네가 여행 간대. 그래서? 손주 봐줘야 해.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상 그러네. 며느리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애 옷이랑 기저귀는 챙겨놨으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설명은 길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손주를 데려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잘 쉬었어. 효도 많이 받으시네. 효도라고요. 내가 아들을 도와준 건데 왜 아들이 효도를 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약속을 취소한 건데 왜 제가 효도를 받은 걸까요? 효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저는 거절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도를 거절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들네가 불편해진 건 자주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리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 어차피 할 일 없는 사람, 어차피 괜찮을 사람. 아들네는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편의로 보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저는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거절할 권리를 잃어버렸을까요? 며느리가 미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거울에 제 등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굽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곧았던 등이 이제는 둥글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제 등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오래 허리를 숙이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부터 매일 착용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볼 때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핸드폰에 병원 예약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형외과 검진 예약.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야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왠지 손주를 봐달라고 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어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받아주는 사람. 그런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언제 쉬고 싶은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전화했을 때 저는 사실 몸이 안 좋았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와. 거절하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잃고 살았다는 것을. 문제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를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싸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한 제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쉴 권리가 있다. 나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도 나를 먼저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게 나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 나만 가진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 시어머니들은 힘들어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적어도 자기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릅니다. 권위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건 많아졌습니다. 이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은지, 시어머니도 쉬고 싶은지. 예전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들은 제가 요즘 세대를 이해 못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잘못입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권위도 없고 쉬어도 되는 자리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라는 말을 듣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 손주를 안 예뻐하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시어머니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 반찬 좀 해줘.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못해.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거절할 권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오늘은 못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오늘은 못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화낸 건 아닐까? 혹시 섭섭해한 건 아닐까?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 돼.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데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네가 왔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에 서서 손주만 안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당황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가도 돼?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 와. 반찬은 괜찮아? 응, 할게. 고마워, 엄마.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랐습니다. 손주를 맡길 때 미리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목요일은 안 되는데 금요일은 괜찮아. 아, 그럼 금요일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리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면 그래, 안 되면 오늘은 힘들어. 기준을 말하지 않으면 눈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해답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제가 저를 당연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안 본다는 건 며느리를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싸우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며느리 눈치를 안 본다는 건 나를 먼저 어른으로 대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지키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고 요즘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지키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